93번? 4번. 아, 4번? 야, 이거 껌이지, 이거는. 아, 네,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학년이 올라가면 함수의 그래프 안에서 도형을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 한번 내가 그냥 그걸로 얘기해 줄게. 네. 지금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 y는 kx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생긴지 알겠니, 니네? 이 그림 없어도. 네. 위로 볼록이죠? 네. y 절편은 얼마인가요? x 대신 0 넣어보면 절편 생기잖아. 아, 대칭 축부터 읽어볼래? 아니, 그냥 아까 했던 말로 해볼까? 대칭 축이요.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인 거지. x 계수가 b 아니었어? 그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썼을 때 마이너스 붙이고 2a분의 b가 0이라서 대칭축이 그냥 0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읽었니? y는 kx라고 읽었을 때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직선. 어떤 직선? 조금만 더. 그치. 원점 지나는 직선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쭉 내려가다 어딘가 만날 것이고 여기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여기 A라고 했고 여길 B라고 한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인데 문제가 여기 이제 원점이 5고요. 5A하고 5B 요 길이의 B가 얼마라는 거야? 3대 1이야.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가 3대 1이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렇게 선을 하나 내려서 수직으로 요렇게 선을 내려서 수직으로. 그럼 니네 지금 내가 요 노란 것만 따로 빼서 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가 3대 1이죠? 맞아? 네. 그럼 여기도 3대 1인 거 혹시 아니? 네. 닮았으니까. 그럼 여기도 3대 1인 거 알겠어? 네. 오케이. 그럼 여기가 3대 1인 거야 그냥. 그럼 여기 자리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놓으면 여긴 뭐라고 쓸 수 있을지도 생각할 수 있어? 다시요. 길이 b가 3대 1이야. 요점 좌표가 알파라고 써준 건 요 길이가 알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요 길이는 3알파만큼 되는데 마이너스 쪽에 가 있으니까. 그럼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하고 kx랑 만나는 점 갖다 놓고 푸는 거. 오른쪽으로 이항해 보면 요렇게 될 텐데 요거의 두 근이 알파와 마이너스 3알파가 두 근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야. 내용은 이해가 돼? 아까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 두 개가 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 생각해 보면 두 개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은 이 두 근의 합 어떻게 읽죠?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죽고 1. 그럼 알파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알파를 양수 쪽에 잡았던 거 기억해? 그럼 알파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k 값은 여기로부터 구하면 되죠. 알파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알파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k가 될 거죠.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니까 k는 2.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도형을 한번 썼는데 그 나머지는 아까 배운 그대로.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근이다.
그럼 이제 뭐 근이 두 개 나오면 당연히 근과 계수관계 쓰는 건 이해할 것이고 K 값은 정해집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문제 또 있었나요? 요 정도 빼곤 다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유형 4, 5, 6 정도 한번 그냥 풀어볼게요. 설명을 다 된 것 같으니까. 지우고. 이제 아까 했던 말을 떠올리면 돼. 그게 개념이니까. 한번 해볼게. 쉬운 것부터. 395. 네, y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 얘하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 두 개가 위치관계가 접한다 그랬습니다. 접한다는 건 몇 점 만나기? 한 점 만나기.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뜻이야 지금.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야. 근데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같다고 놓고 풀었잖아 계속. 같아지는 자리가 만나는 자리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4하고 요거랑 만나는 자리를 생각해 봤는데 한쪽으로 이항을 시켰더니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런데 만나는 점이 몇 개라고요? 하나. 그럼 방정식의 근이 몇 개? 하나. 그럼 방정식의 근이 하나이려면 판별식이 중근. 네, 중근 0. 판별식 0. 그죠? 그렇고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말한 그것만 떠올린다면 둘이 접하니까 한 점 만나. 그럼 방정식처럼 만들었을 때 근이 하나이려면 판별식이 0. 이렇게 그냥 쓰라는 거야. 그러면 4 마이너스 16 더하기 4k가 0이니까 k는 3 이렇게 구해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문제는 아까 그 개념만 잘 갖고 있으면 해석으로 금방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397 하나만 더 풀어주고 한 문제 한번 시켜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직선이가 y는 x제곱 더하기 k하고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읽자마자 니네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직선이가 y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3k 더하기 11 여기랑은 만나지 않아. 근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고 연립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너네가 생각하면서 말해줘. 얘랑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얘랑 얘랑 같다고 쓰고 정리해서 생긴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고 그렇다면 판별식이 양수다 하는 조건으로 쓰는 거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4k 더하기 4가 양수가 되니까 그냥 정리해보면 k는 작다 4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 얘랑 얘랑 만나지 않아.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갖다 놓고 정리하겠지. x제곱 빼기 x 더하기 3k 더하기 11하고 x 더하기 1하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방정식 만들어. 근데 만나지 않아. 그럼 이 방정식은 근이 없어. 방정식에서 근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건 판별식이 음수, 그죠? 써보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그러면 4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어서 12k가 크다 마이너스 36 그렇다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4분의 5보다 작다 하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부분 여기라고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거죠.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다. 여기에서는 근데 원하는 게 그렇게 되는 정수 K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네요. 요 사이에 정수 불러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도 들어가나요? 여기 4분의 5 1보다 크니까 1까지 4개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계속 함수 얘기로 시작했지만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연결을 하고 있어서 판별식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를 쓴 거지. 자, 그러면 398번 답 한번 써보세요. 398번. 요것도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을 쓰면 됩니다. 나중 가면 이게 함수 문제인지 방정식 문제인지 구분도 안 가는 거야. 똑같다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문제만 딱 써놓을게요. 답이 금방 나오니까. 만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 벌써 나왔어? 빠르네. 만난다는 건 아까 그랬죠. 안 만날 수도 있고 직선이랑 얘는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점 만날 수도 있어. 그럼 이 셋 중에 만난다는 게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돼. 얘도 만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만난다고. 얘는 아까 이 조건이 있고 얘는 이 조건이 있고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방정식 배울 때 뭐라고 배웠던 거냐면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을 어떻게 쓸 거냐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썼을 거야. 그지? 답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 조건은 이게 만난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왔겠죠. 그러면 그거 범위 쓰고 나면 이게 얘 때문에 등호가 있어서 최대값, 만약에 등호를 안 쓴 사람은 최대값이 틀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만난다고 했을 때 그냥 서로 다른 두 식은처럼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K의 최대값 물어보면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할 거야. 그래서 틀려요. 얘가 있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됐고. 혹시 이제 이거는 내가 물어보는 건데 대답할 수 있으면 해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있어. 한 개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하고 다른 기울기가 m'이라고 합시다. 그 만약에 이 기울기가 수직인 관계라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혹시 알고 있는 사람 말해줄 수 있어요?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은 지금 요걸 적어두고 꼭 기억 한번 해두세요. 이거 사실은 중학교 때도 배웠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직선 배울 때 할 거예요. 자,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일단 그냥 외우자 하나. 서로 수직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대답을 해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얘랑 수직인 직선 기울기 얼마라고 쓰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가 맞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얘와 수직 기울기 그냥 속으로 생각할 때는 좀 야매지만 부호 바꾸고 역수.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관계야. 부호 바꾸고 역수. 자, 또 다시 물어볼게.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야? 이거랑 수직되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하고 요거 역수하니까 2분의 3. 오케이? 자, 요거 하나 더 써줄게요. 요것도 니네 교육과정에서 지금 잘 보이기 힘들겠지만 만약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두 직선이 있다면 얘는 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는 관계입니다. 요것도 같이 적어 두시고 요거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본 기억은 있니? 아니면 처음이니 그냥? 처음이야? 진짜요? 그러면 나이도 처음이야? 네? 이거 처음이야? 뭔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이걸 증명해 줄 거예요. 예? 공격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안 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얘는 물론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그냥 한번 증명을 해줄 테니까 결과 기억하시면 돼. 그거 써먹기만 하면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게요. 자, 원점 지나는 직선 두 개를 생각할게. 하나는 요 직선이 있는데 이게 y는 mx, 즉 기울기가 1인 m인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m'x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관계가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중. 자,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이가 증명해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물어보면 대답만 그냥 해주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지? 네. 오케이. 여기가 x좌표가 1인 자리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요 자리에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 1 집어넣었으니까 n. 오케이. 잘했어. 그럼 얘도 쓸 수 있어? x좌표 1이니까 n 프라임. n 프라임 말고. 네? n 프라임 몰라? M n 프라임. 아, 이거 농담한 거야. n 프라임이라는 그룹이 있잖아. 발음이 비슷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 원점이 0,0. 자,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0,0하고 이 점 사이 거리 쓸 수 있어? 두 점 사이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배운 거야, 이게. 네. 어떻게 쓰죠? 루트 한 다음에 루트 M x끼리 빼가지고 제곱. M 프라임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가지고 제곱.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1을 하고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해서 m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 맞죠? 네. 자, 나이야? 네? 그럼 요거가 두 점 사이 거리 불러봐. 흠. 흠 아니고요. M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뭐야? 플러스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M 프라임 제곱. 아유, 좀 보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요 길이 불러볼 사람 있냐 혹시? 수직으로 서 있는 수직 길이는 M 프라임. y 좌표 길이 빼면 그냥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지? 이건 점과 점 사이 거리 안 써도 돼. 수평은 x 좌표 길이 빼면 네. 수평 길이고 수직은 y 좌표 길이 빼면 높이 차이니까. M 빼기 M 프라임. 그럼 m 빼기 m 프라임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이가 활약할 차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얘가 빗변이니까 이게 직각이니까. 그럼 요거 제곱 1 플러스 N 플러스 요거 제곱 1 플러스 M 프라임. 은 요거 제곱. 그죠? 그냥 피타고라스.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이고 여긴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m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하나 지워지고 요 놈 하나 요 놈 하나가 지워지니까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mm 프라임이 되므로 그럼 m 프라임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1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직인 두 직선이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그냥 완전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요것도 보여줘? 그냥 기억해도 되는데 y는 x란 직선의 대칭인 두 직선 그냥 필요한 사람은 그림만이라도 표시해 주세요. 도형으로 그냥 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대칭인 두 직선을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하나는 이렇게 그려서 y는 mx 이렇게 쓰면 되고요. 대칭인 직선 요거랑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y는 m 프라임 x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노랑이 이렇게 하면 니네 직선 기울기를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했냐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하고 그럼 기울기가 m이니까 여기는 뭘로 표시가 될까?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똑같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대칭으로 이렇게 움직여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요 점에서 이렇게 선을 내려서 수직 만들었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떤 관계일까요? 합동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m이 되는 거죠. 원래 m 프라임이지. 근데 길이로는 이게 m이고 미안하다. 이게 여기 길이가 m 여기가 여기 밑변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아까 보면 이 기울기가 m 프라임인데 결국 m 프라임에는 m 분의 1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m 분의 1 얘가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m하고 m 프라임은 역수관계니까 곱해서 1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대칭까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별로 나오진 않을 거고 대신 수직인 거는 무조건 해둬야 되는 내용이라 필요한 사람은 사진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399번 얘기가 좀 쉬우니까. 어쨌든 저 위에 거는 무조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지금이라도 수직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관계에 있습니다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수직에 대한 얘기를 배웠으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399번을) 볼게요.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함수에서 점이 힌트 하나라는 얘기는 약간 했었어. 그죠? 함수에선 점이 주어지면 뭐 하라고 주는 거냐? 대입하라고 주는 거야.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지는 건 대입하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요 점을 지나가는 요런 이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미 A 값은 문제 읽으면서 구해졌다고 보는 거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A 나오면 되니까. 자, 근데 요거에 접하고 y는 2분의 1x라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뭐 내용이 이제는 단순해졌죠. 먼저 a 값부터 찾아볼게. a 값이 구해지려면 대입만 하면 되니까 y 대신에 2라고 써야 되는 거고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a는 얼마? 5? 자, a 값은 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얘와 잠깐만. 문제를 99번 아니에요? 399번인데요? 339번이 없었고? 미팅! 399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것과 수직이래.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이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수직 기울기는. 이것과 수직인 직선 기울기. 부호 바꾸고 역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걔가 바로 요 기울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직선이 y는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구했으니까 이 직선에서 얘랑 접합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하고 아까 a는 5라고 구했으니까 요거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n하고 접하는 관계예요. 중근이에요. 판별식이 0이에요. 이 얘기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된 거죠. 우변으로 가자. x제곱 마이너스 4x n이 원래 있었고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요게 바로 중근, 접하니까.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m 값도 나왔고 n 값도 나왔으니까 직선이 구해진 거랑 똑같아요. m, n 다 구한 거죠. a까지 다 더해보려네. a 값까지. 그러면 a하고 m하고 n하고 더하니까 5하고 마이너스 2하고 9하고. 자, 어쨌든 수직 기울기 때문에 아까 그 설명을 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00 요 문제 한번 시켜볼까? 401번 보이지? 이 문제 잘 읽어야 돼. 헷갈리지 말고 401번을 한번 풀이를 해보세요. 안 되면 내가 풀어줄 건데 401번을 한번 풀이를 해봐.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제 하나 써볼게요. A도 구하고 M도 구하고 N도 구하고. 짧은데 잘 읽어야 돼. 문자가 A하고 M하고 N하고 세 종류 문자가 있어. 그럼 니네가 머릿속에 힌트 3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 문제 읽고 그 힌트 3개가 떠오르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쯤이면 아마 답이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계산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떠올려가면서 상상을 좀 하면서 하는 게 좋아.
엄청나게 자세하게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생긴 모습 가지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를 이해하면 돼요. 지금 나와버렸어? 거의 다 왔나? 보자. 어디까지 가? 혹시 결정이 안 된 거 두 개가 나왔어? 같이?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나? 뭔가 힌트 하나가 안 쓰는 건가? 아닌데? 쓰는데요? 거의 다 하나로 인정해 주지? 두 개인가? 만약에 시작이 안 되는 사람 아까 그림을 떠올려는 게 이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더 시작해도 돼. 이 문제 말뜻을 잘 읽으라고 한 게 얘가 이렇게 생긴 그림인 거야. 근데 직선이 접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근데 그게 1,4에서 여기와 접하는 직선 이 표현이 요 자리가 1,4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 말이야. 그래야 힌트가 안 모자른 거야. 다시요. 1,4라는 점에서 얘랑 접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이 1,4는 여기에도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 1,4는 직선에도 있는 점이니까 또 대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접하니까 판별식까지 쓰면 3개 힌트가 되는 게 맞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또 되니까 4는 1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서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찾은 거 잘한 거고요. 근데 1,4는 여기에도 있어. 그러니까 4는 m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이제 이쯤이면 익숙해질지 모르겠다.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문자 2개죠? 식은 하나뿐이고요. 관계식.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문자 2종류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내가 계속 얘기해. 한 10번 정도 얘기했어. 관계식. 네, 관계식이라는 표현을 써. 이 관계식은 보통 다 어떻게 써먹으면 된다? 문자 하나를 지울 때. 문자를 하나로 고칠 때 씁니다. 아마 니네 방학 끝날 때까지 100번 얘기할 것 같은데. 기다마 들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방향이 잡힌다고. 아 그럼 이거 한 문자로 쓰니까 n 대신에 혹시 필요하면 이렇게 고쳤을 수도 있겠구나. 연립방정식 같은 게 아니라 대입법. 자 마지막에 그럼 힌트 3개 번째가 뭘까요? 다 빼요. 얘랑 x제곱 마이너스 ax니까 플러스 2x 더하기 1이란 2차 함수식 맞아요. 얘랑 mx 플러스 n이랑 근데 n 대신에 요렇게 썼다고 치고요. 둘이 접한다고. 그러면 한쪽으로 정리해가지고 판별식이 얼마라고 쓰는 거예요? 0. 그죠? 그러니까 힌트 하나, 둘, 세 개, 문자 3개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x제곱에 더하기 2 마이너스 m x 정리하는 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mx니까 x 묶으면 2 빼기 m의 x 요거 이사 오면 플러스 m이 되고 또 마이너스 4로 넘어오니까 요렇게 되는 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이 접한다는 조건으로부터 판별 시기가 0이 됩니다를 썼을 거야. 그지?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해주면 4 마이너스 4m 더하기 m 제곱에 빼기 4m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m 제곱 빼기 8m 플러스 16은 0이 되어서 아까랑 좀씩 다른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완전 제곱식. 혹시 이거 4m이 막 지워진 거 아니었을까 너? 그래서 아까 m제곱이 16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썼던 거 아니야? 지워지면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계산이 한 거죠. 그래서 m 값이 4가 되죠. 그럼 m 값이 4가 되는 순간 n 값도 당연히 결정되죠. 0. 그래서 a 값과 직선까지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은 그 y는 4x라는 직선이었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이 말을 잘 읽어봐. 어디에서 얘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접하는 그 위치가 1,4까지 알려준 거다. 자, 그리고 404번에 별표 2개 치세요. 이건 방정식 할 때 내가 별표 쳐줬던 걸 기억하면 함수 문제 풀다 보면 이차 함수 방정식에서 풀었던 문제를 또 푸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아까 함수랑 2차 방정식을 계속 갖다 놓고 풀고 있기 때문에 방정식 풀 때 풀었던 내용이 2차 함수 문제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걸 내가 별표 쳐준 거야. 그러면 내가 문제를 쓸 텐데 2차 방정식 때 이런 문제 풀었었나? 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 풀었었나? 이 문제? 이런 종류 문제를?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얘가 방정식 할 때 풀었다는 기억이 있으면 아 그러네 똑같은 문제네 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진다면 내가 방정식 풀 때 어떤 문제 풀었었는지 그걸 얘기해 줄 테니까 연방해봐.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A 값에 관계없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풀죠? 항등식 개념은 여기 들어있고, 그죠?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여긴 조건도 써야 되고. 그때 뭐부터 쓰라고 그랬어 내가? 판별식부터 쓰라고 그랬지. 방정식 문제니까 판별식이 주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라고 써놓고 A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니까 A로 묶어 쓴다. 그 문제 기억나냐고. 그럼 봐봐.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뭐 똑같이 들어있고 이거에 항상 접하는 직선인데 모르니까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이걸 못 쓴 거야.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얘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같아지는 점이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중근을 가져요 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똑같잖아. 이제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똑같은 문제 맞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A로 묶어 쓰는 항등식을 적용하면 끝. 말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뭐 충분히 될 거라서 판별식이 0인 조건 먼저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가 1C가 이게 되는 거죠. 전개해보면 4a제곱 마이너스 4a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b는 4a제곱이 지워져. 이제 할 일은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이제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로 묶었습니다. 이게 나는 거죠. 그럼 a 들어있는 것만 살펴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a 들어있는 꼴 맞죠? 오케이. 그래서 a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m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A 안 들어있는 거 이제 쫙 쓰면 되겠죠. 그럼 항등식이라는 게 뭐야?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려면 요 놈이 0이 되어야 하고 요 놈도 0이 되면 돼. 이건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M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러면 n 제곱이니까 1이니까 1 더하기 4n이 0이 되는 거니까 n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둘 다 나왔으면 우리는 이 직선식을 구하여라가 목표니까 y는 하고 m 마이너스 1이니까요. n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금 답을 쓰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겹겠지만 2차 함수와 방정식은 같은 동네 애들이라 서로 2차 함수 문제를 풀고 있는데도 2차 방정식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2차 방정식을 볼 때도 함수라고 생각하고 보라.
어차피 x축과 만나는 점 그 얘기밖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별표 2개짜리. 내가 여태까지 너네들한테 별표 3개 치라고 하는 문제 있었나? 그죠? 뭐 내가 치라고 했는지 뭐 누가 치라고 했는지 알던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 됐어요. 405, 406 중에 한 문제만 한번 해보죠. 아영이가 405, 406 중에 아무거나 풀고 싶은 거 하나 골라줘. 405로 할까요? 이건 그냥 니네들 지금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야. 다른 게 없어. x제곱 빼기 3x와 x 마이너스 4가 접한데, 근데 그 접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별거 없죠. 접한데 어떻게 쓸 거야? 얘랑 만나는 점을 찾아. 이렇게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그러면 x는 2가 되는데, 이 x는 2를 뭐라고 읽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것이 접하는 점의 x 좌표가 2예요.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와 이렇게 생긴 직선이가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2예요. 이렇게 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2, 이렇게 들어가는 점인 거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계산이 편하면 여기다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직선에도 있고 이차함수에도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해. 2 대입하니까. 이걸로 그냥 끝. 교점에 x좌표 알았으면 y좌표에 먼저 식에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자, 이제 406번 여러분이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y가 마이너스? 어? 아니에요. 너무 예리한 걸로 찔려서 가슴이 아프다.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잘 보면 문자가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가로 안에 K가 음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역할을 할 테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 보통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와서 음수 찾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 선생님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답을 내서 확인을 꼭 받으라. 자, 답이 나왔나요? 답이 안 나온 사람들은 끝까지 빨리 내보세요. 기다리지 말고.
사람은 정답 확인을 반드시 해보기 바래요. 접한다는 조건으로부터 선생님 생각에는 K를 먼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차함수 그림이 있고 기울기 3짜리 직선이 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죠. 접한다를 먼저 생각하세요. 끝까지 가봐. 이거 정리하는 것도 연습 많이 해둬야지 빨라져. 지금 얼마 나왔니?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건 다 맞아요. 한 별씩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k의 제곱 더하기 8k K는 0, K는 마이너스 8. k의 k 더하기 8은 0 k는 0 또는 k는 마이너스 8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식이 k가 마이너스 8이라면 마이너스 7 플러스 7 x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얘랑 만나는 거니까 결국은 2x 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3하고 3x 플러스 1이 만나는 거 여기다 집어넣고 쓰는 게 빠르겠다. 다시 쓰지 말고 여기서부터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2x 제곱 k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쉽게 됐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이든 이 이차함수도 똑같은 거예요. 만나는 자리가 x가 마이너스 1 들어간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얘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 a, b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a와 b와 k가 다 구해졌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 여기까지